우리 지금 시대에 사실 인문학이 죽었다 혹은 인문학 무용론까지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 실용 그리고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돈이 되는 그 사업 혹은 돈이 되는 공부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민효석과 한소영이라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속에서 이 욕망 덩어리가 소용돌이 치는 도시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소위 시를 쓰고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책방 속에 혹은 도서 대여점 속에 고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스스로 꿈꾸고 스스로의 욕망 안에 또 갇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이 홍익삼동이라는 이 동네에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좀 도움을 주고자 인문학적 어떤 그 감성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꿈꾸고 싶어서 낸 책방인데 그것들이 관객들의 어떤 그 상상 속에서 저 사람들의 세계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욕망들 어떤 그런 모습들이 무대에서 좀 보여지기를 원했고요. 이렇게 책이 쌓여져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분명히 책으로 천장까지 다 쌓여 있겠다라고 관객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공연에서 저는 누구는 나쁘고 혹은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전반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악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망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또 상처들을 받아 안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동탁이라는 인물이 이 섬처럼 이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 시인 부부의 삶에 이렇게 틈입하는 거죠. 끼어들므로써 이 시인 부부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시인 부부 역시 오동탁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물론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작품 제목의 어떤 그런 변태 결국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공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 인물에게 있어서 각각의 변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동탁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변태가 있는 거고 한소영과 민효석에게 있어서는 과연 저들의 변태는 그럼 무엇일까? 무엇이 되는 것일까? 저들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일까라는 부분은 이제 관객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초콜릿 전쟁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전쟁 속에 내던져진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해 가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가, 그런 거를 관객들과 함께 생각을 해봄으로써 역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는 작품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등의 나비라고 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무도 혹은 시부도라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 구도자의 모습을 무언극으로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모든 인간은 아무리 뭐 위대한 구도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 평범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승으로서 본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불교의 어떤 그 진리를 찾아가는 10개의 그림, 그 소로 표현된 그 그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봤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에드워드 올비의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그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역시 나이 50에 뭐 굉장한 성공을 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어느 날 염소랑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황당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변해가는 것일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탐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렸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원작 소설이 각색된 그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물론 재미있는 추리극을 따라가면서 정말 누가 범인일까 생각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관극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고립된 어느 그 섬 안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데 그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간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공포 앞에 마주 섰을 때 어떻게 그 공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공포를 이렇게 상대하는가, 대적하는가라는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인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들인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 변태라는 작품도 역시 그런 인간에 대한 물음,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일단 대본에 이제 그 우리는 같이 산 지가 15년이 된 부부야라는 그런 그 안 보신 부분 중에 그런 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막 부분에서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만났어요. 함께 노래패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났어요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 생활 자체를 시작한 건 이미 이제 15년이 지났고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사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은 둘 간의 어떤 그 관계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부부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강력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시와 그 인문학과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 미칠 듯이 죽일 듯이 막 물어뜯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함께한 그 공동의 그 기억들이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런 공동의 기억들이 이들의 어떤 지금의 모습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됐죠.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그 프레스콜에서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부분은 사실은 뺐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그 의도 자체가 제목부터 우선은 뭐 변태 그렇게 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성적으로 좀 그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흔하게 이제 변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작가의 의도는 저는 분명히 그 중의적인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 모습도 있지만 물론 어떤 그 번데기였다가 혹은 군뱅이였다가 땅속에서 나비가 7년 이상을 이렇게 군뱅이로 기어다니다가 결국은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비로 날아오르듯이 이 세 사람의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해가는가 그런 모습을 이제 중점적으로 관객들과 함께 이제 소통해 보고자 했기 때문에 자칫 그런 어떤 그 수위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보도가 그쪽 방향으로만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들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살짝 빼고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렇지만 인간이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욕망의 부분을 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그 포르노 혹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것들이 그냥 단지 욕망만 배설하고 음습한 곳에서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이미 거대한 산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은 뭐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포르노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개인의 욕망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을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인을 억누르고 이 시인을 억압하고 있는 혹은 시인의 욕망을 자꾸만 자극하고 들추어내고 있는 것들 역시 이런 포르노와 혹은 산업과 혹은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그리고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변해가는가 그런 모습들이 함께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래. 무슨 말인지 알지? 소영아, 야, 동네 이런 문화공간 하나쯤은 있어야지. 우리 어디 목 좋은 거 찾아서 다시 열자.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그만둬. 월세도 못 내는 장사 왜 해? 망할 거 뻔히 알면서 다시 하는 바보가 세상 천지 어딨니? 아니 망하면 왜 망해? 영업 전략을 바꾸면 되지. 여기 앉아서 손님 기다리지 말고 베스트셀러 목록 쫙 작성해서 책 들고 직접 찾아가는 거야. 책 배달. 찾아가는 도서대여점 책사람. 야, 이거 괜찮네. 아니 이 동네에서 어딜 찾아가? 치킨집, 호프집, 삼겹살집, PC방, 당구장, 전화방, 마사지방, 사우나, 찜질방 어디?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자는 곳이네. 또 누굴 찾아갈 건데? 아저씨, 아줌마, 고딩이, 중딩이, 초딩이, 대학생, 직장인, 처녀, 총각 누구? 우리 아줌마. 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은 여대생이나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많이 읽지. 근데 여대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테니까 젊은 여성 직장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겠네. 그 민효석이라는 시인의 그 현재 나이가 66년생이니까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그리고 작가 역시 저하고 학번이 같아요. 8호 학번이고 그래서 저 역시 작가의 감성과 어떤 작가가 쓴 어떤 이 희곡을 읽으면서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위 말하는 386 내지 486 세대가 가진 어떤 그런 감성과 혹은 어떤 그런 그들의 욕망과 혹은 그들의 절망과 이런 것들이 이 연극에 이렇게 진하게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꼭 그 세대만이 이 연극을 공감하거나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조금 보기에 조금 뜨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친구들이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학부모들이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이런 연극을 본다 하면 굉장히 약간은 좀 뜨악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8세 이상으로 정했고요. 대학생 이상의 관객이라면 저희들하고 함께 저희들하고 같이 그 인간과 그 존재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상황 뭐 그런저런 것들을 충분히 함께 즐기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기지 마, 새끼야. 네 로망은 로크야. 로크? 스페인 왕 자식.